안녕하십니까. 개미 문명입니다. 오늘 수요일이자 그리고 5월 마지막 31일인 이제 5월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5월 달도 지나가고 이제 6월 달 지나가면 이제 2분기가 이제 끝나죠. 하지만 이렇게 어찌됐든 이렇게 저렇게 계속해서 시간은 흘러가고 지금 그 경기 침체라는 거시적 경제의 어떤 파도가 이제 뭐 밀려 들어온 것들이 이제 조금씩 조금씩 물이 빠져나가겠지만 그래도 3분기까지는 그래도 조금 우리가 리스크라는 측면에서 좀 관리를 하면서 좀 투자를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제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그리고 리비안 이어서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장이 이제 열리고 이제 월요일은 이제 뭐 대체 공휴일이다 해가지고 이제 쉬었죠. 예, 저도 쉬었습니다. 뭐 다름이 아니고 이제 일단 분석하기 전에 제가 뭐 주말에 애들 데리고 이제 좀 대형 놀이공원에 이제 갔는데 정말 힘들다고. 우리 애들이 아직 어려가지고 놀이기구를 좀 좀 큰 애는 그래도 좀 탈 수 있는 게 좀 더 많고 작은 애는 이제 대부분 못 타고 이제 조금 단순한 놀이기구만 탈 수 있는데 어쨌든 뭐 갔더니 뭐 줄 서는 게 완전 일이에요. 그 진이 다 빠지고 예? 정말 오랜 시간 정말 기다려서 잠깐 놀이기구 그거 잠깐 타고 또 내려오고 또 딴 데 다른 놀이기구 가서 또 한참 기다리다가 또 잠깐 타고 내려오고 뭐 저희도 저희지만 정말 거기 계신 진짜 엄마 아빠들 엄빠들 진짜 대단하고 존경합니다 진짜. 대단해. 아무튼 그날 너무 뭐라 해야지, 애들 또 뭐 목마 태우고 뭐 업고 뭐 들고 뭐 그런다고 또 많이 걸어 다니고 그랬더니 그 피로감이라 됩니까? 그 피곤함이 좀 오래 가더라고요. 그래도 연휴다 보니까 그래도 좀 피로를 풀 수 있는 좀 시간이 좀 충분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하고 시청자분들도 가족분들과 연인분들과 좋은 시간 보내고 힐링하면서 좀 재충전하는 시간을 가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좀 시간을 보내고 왔으니까 이제 또 오늘부터 또 우리 열심히 또 분석하고 또 이제 주식 창을 이제 들여다보면서 언제 오르나 하고 우리 또 좀 탐구를 해봐야 되겠죠. 자, 먼저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부터 이제 할 건데, 자, 여러분들 지금 거래량이 참 너무 안 나와요. 지금 뭐 시간이 10시에 10시. 10시 정확하게 10시 1분인데 이제 작년 이제 1시간이 이제 지났죠. 근데 1726주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영상에서 좀 인고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 2, 3분기 이거 가야 된다. 오늘 또 이제 적자가 이제 지속됐다는 이제 또 실적이 발표가 됐어요. 뭐 당연한 거예요. 뭐 그냥 실적 발표라는 것 자체가 그냥 뭐 얼마나 돈 까먹었냐, 덜 까먹었냐, 더 까먹었냐, 뭐 그 차이예요. 그것만 체크하는 것이지 여전히 똑같고 우리가 또 3개월 뒤에 또 실적을 또 발표를 이제 또 할 건데 지금부터 3개월 해봐야 8월 달, 또 3개월 뒤에 하면은 11월 달. 일단은 이 두 번의 그거를 좀 더 거쳐야지. 예. 8월 달, 11월 달 이런 이제 실적 발표가 끝나야지. 그래도 물론 이 뒤에 해봤자 뭐 2월 달이죠. 내년 2월 달인데 2월 달 해봐야 우리가 과연 어떤 뭐 흑자는커녕 어쨌든 뭐 매출이라도 조금씩 일어날까 의구심이 드는 달이긴 해요. 하지만 우리가 앞전에 이제 이미 얘기했듯이 올해 말부터 일단은
허셉틴 바이오시밀러 생산에 들어갈 것이고, 내년 초에는 EMA에서 이제 허셉틴 바이오시밀러 발표를 할 건데, 지금 일단 그 전까지는 우리가 일단은 지금 타임라인상 없어요. 지금 큰 이슈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지금 제 생각이지만 조금 인고의 시간을 가지되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인고의 시간을 가지는 것보다는 좀 더 지금 이 구간에서 요거 지우고 이 구간에서 10,000원에서 지금 제가 일단은 요 밑에 9,500원에서는 확실히 이제 좀 9,500원보다는 10,000원에서 조금 버텨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10,000원에서 버텨주는 모습이 조금 더 나와준다면은 좀 9,500원에서 10,000원 이 사이 매물대 이 구간에서 보수적으로 분할 매수를 한번 들어가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또 한번 합니다. 예. 물론 이제 여전히 제가 영상 초반에서 말씀드린 경기 침체가 끝나지 않았지만 지금 뭐 미국에서 뭐 부채 한도 이제 타결의 소식이 들려오고 여러분들 근데 부채 한도 타결이 됐다는 것이 그게 뭐 한 측면에서는 뭐 일단은 위기를 넘겼다는 데서는 어떤 증시에 초단기적인 어떤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지만 미국 정부가 이제 부채 한도가 더 늘었다는 것은 결국에는 국채를 더 많이 발행한다는 것이고 국채를 더 많이 발행한다는 것은 미국의 국채 금리가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를 또 하는 것과 똑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과연 이것이 중기 이상, 중장기적으로는 과연 좋은 것인가라는 거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이나 그때 조금 더 얘기를 좀 다뤄볼까 합니다. 예. 제가 늘 얘기하지만은 거시경제의 어떤 파고를 개별 종목이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어떤 거시경제적인 어떤 큰 이슈가 있을 때는 좀 이런 부분을 우리가 탐구해 볼 필요가 있다. 일단 다시 얘기로 돌아와서 일단 경기 침체도 여전하고 여전하지만 일단은 증시 분위기 자체가 지금 뭔가 안도하는 듯한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늘 우리는 그런 어떤 리스크에 대한 어떤 경계감을 좀 늦춰서는 안 돼요. 신중히 우리가 여기서 분할 매수를 들어가는 포인트를 잡을 건데, 지금 나와 있는 이 10,000원대에 모여 있는 이 봉으로만 우리가 봤을 때는 조금은 더 찍어야 된다. 봉 개수를 조금 더 찍어야지, 좀 더 우리가 10,000원에 안정적으로 우리가 안착을 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고, 여전히 미묘하지만 등락을 좀 거듭하면서 10,000원에서 이제 이렇게 웨이브를 타고 있죠. 예. 그래도 저는 여러분들은 마음에 안 드실 거예요. 이 부분이. 예, 오르지도 않는 거고, 내리지도 않고, 오르지도 않고, 예, 지루하죠. 그래서 제가 인고의 시간을 보낼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근데, 어느 정도 좀 안정감을 좀 찾으면은 충분히 이 가격대에서 분할 매수를 또 살짝 들어가서 우리가 평단을 좀 낮추는, 예. 물론 평단이 지금 이 가격보다 더 낮으신 분들은 굳이 물타기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개인적인 판단이에요. 근데 여전히 평단이 높으신 분들은 이때 한번 또 가볍게 보수적으로 물타기를 또 한번 하시는 포인트 기회가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우리가 개수를 조금 더 보고 나서 우리가 분할 매수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를 한번 잡아 나가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게 제 일단은 초단기적인 생각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냥 뭐 다 뭐 묻고 따지지도 말고 언제 오느냐. 예. 그는 제가 이미 답을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인고의 시간을 보내야 된다고 이미 누차 말씀을 드렸고, 그것이 일단 잠정적으로는 우리가 EMA 발표 혹은 이 발표를 전후한 그 기간,
예, 이 전, 후. 발표가 내년 이제 24년도 이제 뭐 1분기 정도로 보죠. 예, 뭐 초라고 뭐 얘기하는데 조금 더 보수적으로 우리는 1분기라 하면 뭐 한 3월까지도 본다는 얘기겠죠. 굉장히 멉니다. 그죠? 올해도 이제 5월 달이 끝나가는데 내년 3월 달까지 많이 남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빠르면 EMA 발표 전부터, 왜냐면 이제 판매를 이게 허가가 나면 바로 판매를 들어가기 위해서 미리부터 생산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산이 시작됐다는 이런 뉴스부터 이 주가가 뭔가 반응을 할지, 아니면 발표가 나야지 반응을 할지, 혹은 마치 셀트리온처럼 발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허가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반응이 없을 수도 있어요. 이후에 반응을 할지 알 수가 없거든요, 사실. 특히나 이제, 근데 우리가 아마도 지금 계속해서 거래량이 없고, 주가가 그렇게 큰 움직임이 없는 가운데, 이러한 이슈가 다가온다면은 저는 좀 반응하는 쪽에다가 무게를 두고 싶어요. 오히려 막 이렇게 그 전부터 발표하기 전부터 움직이던 종목들은 발표와 동시에 승인 여부와 상관없이 주가가 조금 높은 밸류에 있으면은 발표 뭐 되기 저 직전 발표된 날부터 오히려 또 조정을 받습니다. 선반영했다는 얘기죠. 하지만 우리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같은 경우에는 바로 뭔가 그 지금 거래량 자체가 이런 어떤 인고의 시간을 보낸 뒤에 주가가 움직일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분명히 이런 이슈가 이제 다가오면은 그 전부터 사전에 미리 선반영해서 움직이기보다는 요 결과에 따라서 아마 좀 반응하는 쪽에 저는 조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미리 선반영하면서 주가가 움직이기는 힘들지 않겠나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이렇게 한번 불신이 한번 심어지면 정말 이게 주가가 올라가기 정말 힘든 것 같아요. 하지만 바이오라는 이 특성상 정말 한 방이 있다는, 예, 한 방이 있다는 그것이 우리가 좀 쉽게 뭐 이 종목을 좀 던지지 못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우리가 지루한 장세를 좀 한동안은 계속 저는 보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좀 이동 평균선도 지금 거래량이 없다 보니까 이동 평균선도 지금 큰 움직임이 없어요. 예. 지금 같이 이동 평균선도 지금 이 매물대에 같이 묶여 있는 반면에 또 60일 이동 평균선은 또 그 위에 매물대인 11,000원 아래에서 떡하니 막고 있죠.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11,000원 이상으로 올라가는데 조금은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60일선도 마저 내려올 거예요. 근데 이 60일선이 빨리 내려올 거냐? 빨리 안 내려오겠죠, 당연히. 우리가 뭐 5일선, 21선, 60일선 뭐 여러 가지가 이동 평균선이 있겠지만 60일선이 기본적으로 이제 좀 무겁게 움직이잖아요. 5일선이나 21선이나 이런 선들보다는 31선 이런 것보다는 61선, 121선 이런 선들이 무겁게 움직입니다. 무겁게 움직이다 보니까 거기다 거래량도 없어. 그러면 이 60일선은 굉장히 천천히 내려올 것이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 60일선이 이 만원대 얼마나 빨리 달라붙느냐에 따라서 혹은 그때까지 우리가 지금 인고의 시간을 보내고 EMA 발표 그때가 좀 되면은 뭐 한 방에 뚫어낼 수도 있겠지만 지금의 거래량과 60일선이라는 그 이동평균선의 어떤 특성 생각할 때 인고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뭐 영상을 보시면서 언제 좋은 얘기 들려주나 장밋빛 미래를 얘기를 해주나라고 또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지금 당장은 우리가 조금 더 시간을 조금 더 좀 가져야 되지 않나 뭐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저는 지금 적자 지속이라는 이제 일단은 뭔가 어쨌든
뭐 좋은 얘기는 아니잖아요. 좋은 뉴스는 아니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지만 오늘 그것이 발표가 나면서 그래도 눈앞에 닥친 어떤 악재를 하나 털어냈다. 뭐 악재도 아니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이 뉴스가 실적 발표를 하면서 적자 실적 발표를 하면서 좀 또 다음 뭔가 1, 2개월 정도는 조금은 좀 실적의 늪에서 좀 벗어나지 않겠나. 하지만 또 2개월이나 또 이렇게 전후로 해가지고는 또 다음 실적을 또 발표할 거고 그 실적은 또 적자일 거니까 또 영향을 받겠죠. 하지만 초단기적으로는 당장에는 지금 조금 실적을 조금 일단 악재를 약간 털어냈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초단기적으로는 주가가 조금 더 지금보다는 조금 더 좋은 쪽으로 10,000원 위로 조금 뭐 화끈하게 올라가지는 않을 거예요. 화끈하게 올라가지는 않을 건데 그래도 없는 거래량과 여러 가지를 고민해 봤을 때는 조금 10,000원 위로 좀 더 안정적으로 올라가지 않겠나. 하지만 2개월 뒤에는 또 실적에 또 어떤 영향을 받고 또 그걸 선반영해서 다음 실적 발표할 때까지 또 주가가 좀 하방 압력을 좀 받을 것인데 그거는 또 그때 가서 우리가 고민을 하는 것이고 지금 당장은 조금 이제 털어낸 악재 같지 않은 악재를 어쨌든 털어내면서 10,000원 위로 좀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절대 슈팅이 나올 것 같은 그런 지금 자리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인고의 시간을 갖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많이 실망스럽고 많이 힘드시겠지만 그냥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그냥 부처 같은 마음으로 기다려야 된다. 우리는 뭐 어쩔 수 없다. 뭐 일단은 이 종목이랑 끝을 보기로 했으면 EMA 허세템 바이오시밀러 이거 결과는 무조건 봐야 된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구독자분들하고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못 버티시고 나가시는 분들이 계신지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제 구독자 수를 보면 좀 그런 게 와요. 좀 늘어난다 싶으면 지금 새로 신규 매수자들이 있구나. 또 구독자 수가 줄어들었다. 팔고 나갔구나. 뭐 그렇게 그냥 지르심작은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시간을 우리가 갖는 시간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좀 남의 돈을 막 먹는 게 이게 쉽지 않은 건 알고 있었지만 바이오라는 이 특성상 정말 진짜 피를 말리죠. 예, 피를 말리는데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많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포기한 분들이 맞을 수도 있어요. 결과적으로 제가 누누이 말했지만 바이오 스타트업 중에서 엄청나게 많아요. 바이오 스타트업 기업들이 엄청 많은데 그 중에 진짜 성공한 기업은 진짜 손에 꼽을 정도예요. 그 정도로 정말 극소수의 어떤 종목들만 살아남는 곳이 바이오 섹터다. 하지만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뭔가 살아만 남으면 뭐 조차 그게 뭔가 뚜렷하게 뭔가 살아남았다라는 어떤 결과가 없었을 때의 주가에 비하면은 진짜 완전 대박이라고 얘기할 정도의 주가 흐름을 보여주는 게 또 바이오입니다. 우리 뭐 또 다른 어떤 제조업이나 또 약간 다른 업종이랑은 조금 확실히 다른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한 번씩 얘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의 자원도 없고 뭐 광물도 없고 뭐 이런 우리나라 같은 이런 곳에서 정말 진짜 국가에서 정부에서 밀어줘야 될 사업 분야 중에 하나로 바이오를 저는 꼽거든요. 이거는 진짜 우리가 진짜 뭐 4차 산업혁명이든 뭐 AI고 뭐 저는 오히려 AI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저는 좀 힘들다고 봐요. 힘들다고 보고 뭐 반도체나 뭐 똑바로 하면 모를까. AI를 우리나라가 뭔가 다른 나라에 준할 만큼의 어떤 성능을 가진 그런 AI를 개발할 거라는 것에는
제가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이제 주식을 하면서 느낀 것은 우리나라는 또 기본적으로 뭔가 꾸준히 하는 거는 잘하는데 뭐 창의적인 거나 기발하거나 뭔가 없던 것을 새롭게만 만들어낸다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진짜 젬병이에요. 기본적으로 뭐 뭔가 주입식 교육이나 이런 뭐 뭔가 보수적인 이런 데서 조금 그런 게 나온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히려 보면 요즘에 이제 한류 열풍이다 뭐다 해가지고 우리나라 K 컨텐츠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우리가 각광을 받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그 예술 쪽으로 하는 사람들은 기존에 우리나라 그 교육의 어떤 틀에서 벗어나신 분들이고, 어쨌든 조금 일반인들과 다른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예술적인 어떤 감각을 더해가지고, 노래를 만들고, 드라마를 만들고, 영화를 만드는 거니까, 거기는 조금 다른 분야라 생각하는데, 우리가 과학 이쪽으로는 저는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가 좀 있다 생각하는 사람 중에 또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좀 입시 위주의 어떤 교육이 낳은 폐해가 아닌가. 그래서 조금 과학적인 분야에서는 우리나라가 좀 뭔가 이렇게 성과를 이뤄내기는 좀 힘들어 보인다. 뭐 양자 컴퓨터라든지 AI라든지 뭐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 이런 데서 조금 우리나라 후달리는 게 사실이죠. 많이 후달리죠. 그냥 후달리는 게 아니라 많이 후달립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런 분야도 뭐 그냥 또 우리가 안 될 거니까 안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런 바이오 요런 섹터에도 좀 정부 차원에서 좀 밀어줘야 되는 그런 사업 분야가 아닌가 하는 게 또 제 생각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뭐 셀트리온, 삼성바이오, 로직스 뭐 여러 가지 또 뭐 박셀바이오도 있고 제가 말씀드린 그 보톡스 그 회사 그 종목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뭐 또 셀바이오텍 뭐 이런 종목들 그리고 또 프레시지 바이오 파마가 이제 뭐 또 어떤 성과를 또 내고 이렇게 뭔가 바이오 섹터에서 이 진짜 열악한 이런 환경 가운데서 계속해서 딱 사막 한가운데 진짜 뭐 꽃이 피듯이 그 열악한 환경에서 뭔가 꽃이 피고 뭔가 하는 그런 것처럼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은 저기 뭔가 있는갑다. 예, 저기 저 꽃이 핀 자리에 뭔가 토지가 뭔가 다른갑다 하면서 뭔가 거기에 개발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것처럼 좀 바이오에 정부가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더 많은 지원을 해주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것은 뭐 제 바람일 뿐이고요. 일단은 우리 지금 눈앞에 닥친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의 인고의 시간 그 시간을 조금 더 우리가 인내하면서 조금 더 기다려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지금 뭐 별난 뉴스가 없죠. 재밌는 뉴스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거래량도 지금 없어서 지금 주가 창을 보는 게 그렇게 재밌지도 않고 그죠? 결국에는 떨어져 나갈 사람들은 떨어져 나가요. 뻔히 EMA 발표가 언제쯤일 거다 뭐 이런 거 뻔히 알면서도 그냥 지치고 힘들고 또 다른 종목들이 막 날아가는 거 보면 부럽기도 하니까 그냥 이 종목에서 다나 빼더라도 또 얼마를 빼가지고 그 종목이 좀 잘 나가는 종목에 넣든지 해가지고 또 그런 분들이 또 많으실 거예요. 그냥 각자 개인의 어떤 선택의 몫이니까 뭐 그것을 뭐 잘못됐다 뭐 그런 말 또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다 맞다는 우리는 결과만이 우리가 알 수 있다. 우리가 내가 그냥 털고 나가는 그 시점에 내가 돈을 벌고 나가냐 돈을 잃고 나가냐에 따라서 내가 틀린 것이고 맞는 것이고 그 이후에 또 어떤 주가 변화가 일어난다 한들 나와는 상관이 없잖아. 이미 나는 털고 나갔는데 그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 옳고 그러고 그런 게 없습니다. 주식판에는. 예. 그러니까 뭐 지금 보면은 뭐 게시판 같은 데서 엄청나게 싸웁니다. 예. 안티들하고 찬티들하고 예. 의미 없는 싸움이에요. 예. 욕한다고 갈 종목이 뭐 안 가고 이런 것도 아니고 예. 뭐 찬티한다 해가지고 안 갈 종목이 가지도 않아요. 최근에 뭐 제가 메일 한 통을 받았는데 구독자분께서 이제 전기차 배터리
거기에 또 좀 이게 또 발 담갔다가 지금 낭패에 빠졌다고. 자기가 이런 말 하더라고. 제2의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가 되는 거 아닌가. 예? 그러니까 오랜 기간 동안 하락을 하면서 엄청나게 이제 묶여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들어가지 말랬는데, 아유, 우리 구독자분이 전기차 배터리 들어간다 하니까 제가 참 안타깝네요. 예. 제가 늘 얘기했듯이 전기차 배터리 업체들, 그 종목들을 욕하는 게 아니에요. 좋아요. 그 업체, 업황, 그 업체, 뭐 종목, 그 전기차 배터리 섹터 자체는 좋습니다. 좋은데, 왜 저도 전기차 리비안을 투자한 사람으로서 좋은 섹터예요. 예, 분명히 다만, 이게 분명히 다가올 미래인데, 누가 살아남을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누가 살아남을 것이냐의 문제인데, 그런 면에서 완성차 업체, 전기차 업체들보다는 그래도 배터리 업체들은 좀 살아남을 확률이 좀 높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종목 자체가 아무리 좋더라도 주가 밸류 자체가 너무 높으면,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삼성전자가 지금 뭐 7만 원이다 치면, 지금 시점에서 삼성전자 주가가 50만 원이에요. 먼 바람이 불어가지고 갑자기 삼성전자가 50만 원, 60만 원이 된 거예요.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현재 어떤 밸류에이션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을 깡그리 무시하고 이 시장의 광기가 그 모든 것을 다 덮어버리고 주가를 막 미친 듯이 밀어 올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좀 금맥률, 예, 금융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금맥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래서 그냥 투기적으로 도박으로 하는 그런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그런 높은 밸류에이션을 가진 그런 종목들은 조금 조심해야 돼요. 회사가 높은 밸류에이션이 아니라 주가가 높은 밸류에이션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전기차 배터리 업체는 팔아라, 팔아라. 제가 말씀을 드린 게 그런 부분이에요. 물론 저도 전기차 배터리 업체들 중에서 주목하고 있는 업체가 있어요. 근데 그 업체는 주가가 잘 안 내려요. 내리기를 좀 바라고 있는데 주가가 잘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나중에 제가 들어가는 시점이 되면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독자하고 시청자분들과 공유를 할 거니까, 예, 사든 안 사든 이제 구독자 시청자분들의 선택의 몫이지만, 일단은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제가 그런 부분들은 같이 공유를 하겠다. 아무튼 그런 우리 구독자분들의 어떤 안타까운 또 사연이 있더라고요. 그 전기차 배터리 부분은 아직도 저는 조금 더 조정을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엄청나게 과열됐다는 얘기겠죠. 예, 그런 부분들, 제가 옛날에 테슬라가 옛날에 막, 천슬라고 막, 그때 1200달러, 뭐 1100달러 할 때 제가 300달러까지 내려온다는 얘기 했었거든요. 진짜 뭐 같은 소리였죠, 당연히. 근데 정말 300달러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400달러 조정이, 1200달러 기준에 이제 400달러로 이제, 조정이 됐죠. 예. 근데 400달러 기준에서 봤을 때는 300달러면 다시 100달러. 100달러 찍었잖아요. 안 올 것 같았지만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 정도로 테슬라가 고평가돼 있었다. 테슬라는 업체는 좋지만 주가가 엄청난 고평가였다. 그런 얘기예요. 전기차 배터리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아직도 저는 조금 더 조정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조금 너무 이렇게 뭐라 하죠, 몰려댕기는 그 군중 심리 같은 거에서 이제 휩쓸려가지고 우리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는 또 뭐 계속 정체적이고 주가가 이게 장엄망진창인데, 좀 주가가 막 이렇게 올라가는 배터리 종목들을 보면서 부러워서 뒤늦게 올라탔다가 지금 낭패를 본 그런 케이스죠. 주가라는 놈이 참 신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딱 사면 그때부터 떨어져. 내가 팔면 그때부터 올라가. 그런 거 많이 경험해 보셨죠? 아무튼 간에, 그런 우리가 지금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좀 인고의 시간을 보내다 보면 분명히 저는 좋은 날이 올 것이고, 제가 허세팀 바이오 시밀러는 이번에는 200% 성이 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내년은 다른 흐름을 반드시 보여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러한 결과를 눈으로 우리가 확인하기 전까지는 아마 좀 거래량부터 해가지고 좀 이런 좀 지리한 어떤 장세, 이런 인고의 시간을 좀 보내야 되는 시간이 조금 더 이제 좀 더 보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좀 안타깝고 여러분들한테 좀 희망적이고 그런 얘기를 좀 들려주고 싶지만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그런 상황이니까 참고하셔서 좀 투자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프레시지 바이오 파마 분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리비안입니다. 자, 리비안 분석도 이어갈 텐데요. 자, 리비안이 이번에 이제 R2 플랫폼 실루엣만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 예. 뭐 공개를 했다기보다는 그냥 대충 만들어서 요런 우리가 컨셉의 요 정도 사이즈의 차 정도, 그러니까 뭐 세단이 있고 우리가 SUV가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뭐 픽업 트럭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런 차종의 어떤 그 정도의 어떤 정보를 줄 수 있는 그냥 R2 플랫폼으로 자기들이 생산할 그 차량의 어떤 실루엣만 보여주기 위해서 살짝 공개를 했는데 왜 그러냐면 아직까지 R2 플랫폼 베이스로 한 저가형 이제 보급형 차종의 어떤 생산은 아직 멀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2026년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하는데 일단 제가 늘상 얘기하듯이 지금 이제 조지아 주에 있는 이제 리비안 공장을 언제 빨리 돌릴 것이냐에 따라서 아마 리비안이라는 이 회사의 어떤 그 대량 생산 체제로 가는 진짜 어떤 그 스타트, 진정한 그 시작이 그때 시작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지금 한간에는 지금 내년부터 이제 리비안이 흑자 전환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희망적인 어떤 전망을 놓는 것도 있어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노멀 공장에서 생산하는 이 생산 속도가 가속도가 붙기에는 이 공장 하나에서 가속도가 붙기에는 조금 한계치 같은 게 있습니다. 예. 물론 탄력받아서 점점 지금 생산량을 늘리고 있고 실제로도 그렇게 나오고 있고 하지만 이게 생산량을 계속해서 늘리는 그 과정에서 어떤 한계치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 공장에서 이 어떤 한 공장에서 생산해낼 수 있는 그 맥시멈이라는 게 있지만 사실상 그 맥시멈까지 생산을 해내기는 저는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산해내고 있는 수준에서 드라마틱하게 뭔가 엄청난 생산 속도를 내는 것은 저는 사실상 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지아 공장 그것이 좀 빨리 돼야지 리비안 입장에서도 대량 생산 체제로 가는 데 대해서 좀 큰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조지아 공장이 돌아가고 나서부터는 바로 또 다음 공장을 알아봐야 돼요. 다음 공장을 바로 시작해야 됩니다. 그 정도로 조지아 공장하고 지금 노멀 공장 이 두 개 가지고만은 조금 부족할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워낙에 이제 자금을 많이 투입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리부터 또 지금 조지아 공장도 안 됐는데 벌써 또 공장을 알아보는 것보다는 조지아 공장이 돌아가고 나서 일단 대량 생산 체제가 시작이 하고 나서 어느 정도 물량이 빠지는 걸 보고 다음 공장에 대한 계획을 빨리 또 수립해서 빨리 공장을 또 하나 또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좀 리비아는 현재 안주하지 않고 계속해서 조금 몇 발자국 앞을 내다보고 빨리 그걸 해야 됩니다. 지금 뭐 현금 뭐 소진하고 자꾸 현금이 자꾸 이제 적자가 지금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적자폭을 줄고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시장에서는 좋게 받아들이고 있지만 어쨌든 현금을 까먹고 있는 거는 맞고 경기 자체가 좀 안 좋아지는 것도 맞고 하기 때문에 하지만 절대로 저는 이 리비안이 미래에 대한 투자 같은 것에 대해서 이거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계속해서 이제 R2 플랫폼
개발이 완료됨과 동시에도 혹은 왈트 플랫폼을 개발하면서도 또 다른 자기들의 그런 차세대 플랫폼 개발에도 또 박차를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미래에 대해서는 절대로 투자하는 것을 멈추면 안 됩니다. 그게 공장이 됐든 플랫폼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것은 분명히 지금 당장은 우리가 뭔가 현금 좀 투입이 좀 늘어나고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은 이것마저 하지 않으면은 나중에 뒤늦게 뭔가 내가 안정이 되고 나서부터 하려면은 뒤처진다는 얘기예요. 업계에서 뒤처집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뚝딱뚝딱 만들어지는 그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꾸준하게 예, 지금 배터리 개발도 하고 있고 뭐 모터 그리고 뭐 그런 소프트웨어 플랫폼 이런 대량 생산도 그냥 뭐 설비만 갖춘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뭐 손발이 짝짝 잘 맞아야지 그 대량 생산 어떤 설비들이 원활하게 돌아가야지 이게 또 원하는 만큼의 생산량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노하우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 또 노하우들까지도 어쨌든 현재 뭐가 안 좋니 하면서 게을리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리비아는 계속해서 미래를 향한 어떤 투자, 개발, 소프트웨어, 플랫폼, 뭐, 이런 것들을 절대 어느 하나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좀 투자를 하면서, 그 미래를 준비하는 모습 자체가 이런 회사야말로 진짜 투자를 해야 되고, 미래에 살아남을 전기차 업체 중에 하나가 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확신이 들게 하는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저는 생각을 듭니다. 지금 당장에 무슨 넘버가 안 찍히고 계속 손실이 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그런 부분에 현재를 보면서 투자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미래를 보면서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지 현재를 보면서 투자를 하면은 그건 투자가 아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15달러 여기서 다시 또 재차 지금 도전을 하고 있어요. 15달러 또 넘겼다가 또 조정을 지금 받고 하면서 15달러대를 또 이렇게 넘나들면서 지금 시험대에 올려오고 있지만은 분명히 지금 이동평균선 이제 20일, 60일 이동평균선들이 이제 하향이라는 대세적인 그런 것을 꺾고 이제 아직 상승세는 아니지만 지금 여기 이 부분을 보시면은 이제 바닥은 찍었다. 이제 하락세, 이 큰 하락세는 이제 찍었고 고기를 지금 들락말락 21선, 60일선들이 고기를 들락말락 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15달러 이 밑에서는 그냥 여유되고 무리하지 않고 빚 안 내고 뭐 대출 안 받고 하던 이런 선에서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는 여윳돈이 생길 때마다 15달러 밑에서는 그냥 꾸준히 조금씩 매수해 나가는 것을 저는 계속해서 추천을 드립니다. 우리가 자주자주 우리 달러 이거 뭐 달러다 보니까 뭐 자주자주 매수하기는 힘들겠지만 어쨌든 지금 이 경기 침체라는 이 터널의 한 이제 중간 정도 다 와가죠. 예, 나머지 반을 이제 지나치고 나면은 뭔가 뚜렷한 경기 침체의 바닥으로 치닫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고 그것은 곧 다시 반등의 시초가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우리가 다른 어떤 종목군이면 제가 이렇게 뭔가 얘기를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전기차 섹터이기 때문에 반드시 물론 지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전기세를 올리면서 전기차의 어떤 매력이 조금 떨어지는 지금 그런 상황이 펼쳐지겠지만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는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세계적으로 이 기후 환경이라는 이런 이슈 지금 이번에도 엄청난 그런 환경 어떤 이제 자연으로부터 받는 그 자연재해가 엄청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감하는 나라가 지금 엄청나게 많습니다. 결국 우리가 종국에는 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화석연료를 많이 떼어오는 내연기관차보다는 결국에는 전기차를 가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예. 전기차도 나름 발전을 하겠죠. 지금은 그냥 배터리에 의존하는 그런 것들이 있겠지만, 나중에는 뭐 태양열로 가는 태양열 충전식으로 하는 그런 뭐 전기차도 나오고, 지금은 뭐 그런 기술이 조금은 부족할 수 있겠지만, 뭐가 됐든 간에, 어쨌든 전기차라는 지금의 어떤 그 프레임, 이렇게 배터리, 단순하게 배터리 끼우고, 그 배터리로 해가지고 뭐 모터로 이게 돌아가는 그런 좀 이런 구조에서 벗어난 전기차도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기차라는 것 자체, 화석연료를 때우지 않는 이 전기차라는 이 섹터 자체가 우리 인류가 갈 수밖에 없는 분명한 미래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런 경기 침체나 이런 불구에도 투자를 계속 해야 된다, 이런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만 뭐다? 누가 살아남을 것이냐. 왜냐하면 전기차 업체가 워낙 많으니까, 전기차 배터리 업체도 많고, 예? 업체가 워낙 많기 때문에 누가 살아남을 것이냐의 문제이지, 모두가 살아남을 수는 없잖아요, 상식적으로. 지금 우후죽순 생긴 전기차 업체들 중에서 분명히 좀 옥석이 가려질 것이다. 그 순간이 올 것이다. 그것은 바로 이번에 이 경기 침체가 진짜 바닥으로 치닫고 치닫으면서 더 이러한 부분에서 옥석을 가리는 순간이 올 것이다. 그때에도 살아남을 전기차 업체는 리비안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딱히 뭐 우리가 이런 기술적인 분석이나 이런 것보다도 어쨌든 장기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좀 그런 대세적인 어떤 분위기를 파악하는 것이 조금 우리 장기 투자자들에게 더 필요한 것이 아닌가. 지금 당장 15달러니, 13달러니, 뭐 14달러니, 뭐 16달러니, 8달러니, 20달러니, 뭐 10달러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거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나중에 우리가 이것이 뭐 100달러도 되고 200달러도 되고 그런 걸 상상하는 것이지, 이게 이 회사가 그렇게 될 회사인지 아닌지 이 쌍만 보는 거예요. 이 쌍만 보고, 지금도 보면 이제 PBR이 굉장히 낮은 그런 종목입니다. 리비안이 충분히 매력이 있다. 오히려 전 테슬라는 오히려 좀 주가 자체가 밸류에이션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투자하는 것이 만만치 않다. 테슬라는 업체는 너무 좋지만 주가가 별로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테슬라에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다.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리비안에 투자를 하시고 장기적인 투자를 하시면 분명히 엄청난 수익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또 믿습니다. 오늘 또 리비안 이렇게 분석을 마치고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금요일 날 또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